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자, 드디어 대회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도 혼자서 트레이딩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월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주말 보내고 오셨는데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주말 동안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바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말 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힘든데 수해 혹시 입으신 분들 힘내시고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기 때문에 통신선 이런 거 잘 점검해 보시고 매매할 때는 항상 통신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네. 갑자기 인터넷 끊겨가지고 매매 안 돼서 손절한다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매사에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 진정한 파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좀 나누고 갈까요? 일단 지난주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증시를 이끌었는데 지금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은데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가 0.16% 하락, 그리고 S&P와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3.69%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지표가 많은 날이라 오늘 첫날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와 나스닥이 현재 지금 상승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ISM 제조 PMI가 깨질 텐데 이 깨지는 부분이 얼마나 깨질지에 대한 예상을 미리 하고 지금 올리는 건지 제가 봤을 땐 이거 어차피 다 반영된 재료니까 별 상관없다라고 올리는 건지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지수가 이렇게 오늘 올라오면서 골드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 오늘 또 2,000달러 찍었는데 또 급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트레이더분들이 은과 그다음에 각종 다른 상품들 달러 표시 자산들 상품 거래하는 분들이 과연 트레이딩 성적이 어떨지가 참 궁금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시장이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WHO 총장이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를 했네요. 코로나19에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사실 여러 제약사들, 각국의 여러 제약사들이 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간 또 시장에 찬물을 붓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이 항체와 관련한 약물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음봉양봉 퀴즈 한번 또 진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막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분봉 기준이고요.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봉이
양봉으로 끝날 것이다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으로 끝날 것이다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당첨자는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리딩 이용권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4분까지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30초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 정말 네. 잘 맞히시잖아요. 네. 오늘 맞히면 정말 이거는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양봉입니다. 양봉. 네. 좀 늦게 봉 생성되고 네. 얘기할까봐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바로 양봉 얘기했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에서 오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또 그리고 있고 그 상태에서 현재 지금 975.25 라인을 현재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라인인 요 라인이죠. 11,000 선까지는 오늘 좀 더 찍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양봉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양봉, 이제 와서 양봉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 바꾼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양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양봉 얘기하면서 이제 양봉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11,000선까지 한번 확인하러 갈 것이다라는 예측해 주시면서 양봉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봉을 예측하시는지 양봉이면 1번, 음봉이면 2번,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봉이고요. 정답은 이 봉이 완성되는 10시 5분에 정답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4분까지 받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여기까지 내드리고요. 저희는 현재 또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골드는 잠시 조정받는 모습이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5% 상승입니다. 3,2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4% 오름세입니다. 1,993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25% 상승입니다. 40.3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09% 하락세입니다. 1,97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72% 하락세입니다. 1.171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바로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외신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SLS인 틱톡 제재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 대해서도 공세를 날렸습니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든 위챗이든 관계없이 수많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국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중국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챗도 제재 대상이다. 또 나바로 위원 역시 중국의 모바일 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조금 절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챗에 대한 공세까지 가담을 하면서 지금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좀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내 젊은 틱톡 유저들이 틱톡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3,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 가수 베이비 에리얼이 트럼프가 싫다라고 대놓고 적기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이 젊은 유권자들의 행보가 오히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선제적 금리 인상 검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연준이 그토록 미뤄왔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조금 다소 높은 수준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자라고 관대하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이런 발언을 두고 근본적으로 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이런 낮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포기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투자자들이 이런 순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로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라고 FOMC 회의 결과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만약에 선제적 금리 인상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포기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9월 15일에서 16일 이뤄지는 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시죠. 중국 경제가 2, 4분기에는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와 또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그려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의 1, 4분기 GDP가 전년 대비 6.8% 떨어졌다가 바로 다음 분기죠. 2, 4분기에는 3.2%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V자를 그려내려던 이 중국 정부의 꿈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신장 위구르 지역 그리고 랴오닝성 지역 등 이렇게 중국 일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재확산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 약화를 가중시켜서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중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 2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미 각 지역에서 봉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 무증상 감염자 우려까지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도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27개 지역에서 가옥 4만 채 이상이 붕괴를 했고, 또 농경지가 5만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는 등 지금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이 2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세계 경제 대국들이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얼마 전에 발표된, 1시간 전쯤 발표된 중국의 공장 생산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달러 인덱스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3월 달에는 102달러까지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지금 현재는 9.11%가량 떨어져서 총 93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 살펴보시면 오늘은 0.6%가량 오른 93.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른 달러가 코로나 때문에 하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한창 펼쳐질 때는 안전자산으로서 엄청난 매력을 느꼈던 투자자들이 현재는 미국이 코로나 확산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이런 경제 피해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강달러세가 소폭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오늘 달러와 어떻게 흘러갈지 해외 선물신 시청하시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2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3, 2, 1.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배틀리그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A조부터 D조까지 총 4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각 조에는 6명의 트레이더들이 함께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네, 누적 수익 리그 현황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2,305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1,280만 원의 수익금, 수익률 12.89%입니다. 3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66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면서 6.7%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4위 차티스트 트레이더 550만 원의 수익금이고요. 5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327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별 현황입니다. 먼저 A조 확인하시죠.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금 토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209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80점 챙겨갔습니다. 다음은 B조 현황 확인하시죠. 프로핏 트레이더 170만 원의 수익금 기록했고요. 승점 63점 챙겨갑니다. 다음은 성원 소장 트레이더 119만 원의 수익금, 승점 62점 챙겨갔고요. 캡틴 트레이더 38만 원의 수익금, 승점 51점 챙겨갔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93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 40점 챙겨갔습니다. 영웅 트레이더 190만 원의 손실, 승점 26점 챙겨갔습니다. 다음은 C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차티스트 트레이더 615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승점 68.5점 기록 중이고요. 차트미약 트레이더 42만 8천 원의 수익금, 승점은 56점입니다. 링컨 트레이더 720만 원의 수익금으로 승점 43점 챙겨갔습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 340만 원의 손실, 35.5점의 승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든 트레이더 570만 원의 손실로 승점 30점 기록했고요. 설화 트레이더 57만 원의 수익으로 37점 승점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황금연못 트레이더 240만 원의 손실, 승점 76점 기록했습니다. 지선생 트레이더는 61만 원의 손실, 승점은 58점입니다. 맥스 트레이더 63만 원의 손실 기록했고요. 승점은 56점입니다. 유로스타 트레이더 170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은 42점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 리그 그리고 배틀리그 현황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양봉이었습니다. 해설위원이 또 저희 정답을 맞히셨고요. 오늘 토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마감 기준으로 지금 순위가 나왔는데,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음봉 양봉 리뷰해 보자면 네. 이 다음 봉이 바로 장대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또 음봉이. 네.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제가 실력이 좋은 건지 저도 알 수가 없는 네. 음봉 양봉 퀴즈인데, 일단 음봉 양봉 퀴즈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위클리 승점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그 위클리 승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수익이 가장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승점이 부여가 되는데, 지금 이제 B, C, D조가 좀 치열하긴 한데요. 정말 C조가 너무 치열합니다. 너무너무 치열한데, 이 차티스트님 같은 경우가 사실 초반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처음에 네. 실패를 해서. 근데 그걸 다 복구하고 지금 수익으로 돌려놨어요. 예, 어마어마한 트레이딩을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정말 저는 대단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손실이 좀 크게 되면 좀 초반에 멘탈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쵸. 본인만의 다시 투자 스타일을 다시 끌고 가시면서 다시 수익으로 반전시켰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링컨 트레이더님 마찬가지로 링컨 트레이더 처음에 잘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네, 그걸 다 극복하고 다시 돌려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꾸준히 수익만 누적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말 치열하게 현재 가고 있는데, 네. 실제 이 C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차티스트 트레이더만 약간 조금 이제 좀 안정권에 조금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혼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삐끗하면 바로 그냥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마감이 될 텐데, 마감되면 또 누적 승점이 또 나갑니다. 그렇죠. 또 나가기 네. 때문에 결론은 누적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모습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C조가 상당히 치열하고, D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손익은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손실폭을 좀 줄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황금정보 트레이더님이 이제 손실폭 많이 줄이면서 좋게 잘 마감을 했던 그런 상태고요. 나머지 트레이더분들은 이제 손실이 조금씩 다 누적이 약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반전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핏 트레이더가 있는 이 비조 같은 게 프로핏 천재 대표가 있는 이 비조도 상당히 좀 치열한 모습인데 일단 그래도 프로핏 트레이더가 수익은 계속 누적을 하고 있어요. 누적을 맞아요. 지난번에 600만 원 수익에 추가로 이제 100만 원 넘는 수익을 추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누적을 해가면서 이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누적 수익 리그 자체도 현재 1, 2위가 약간 공고해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3, 4, 5위가 치열하게 현재 순위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2, 3, 4, 5, 5위까지는 진짜 하루면은 손익이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D조, C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치열하게 조별 내에서 좀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모두 좀 이렇게 좀 언제 또 순위가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 사이면은 언제 또 순위가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트레이더들 또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조 트레이더죠. 박노조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조 트레이더님. 없다고 제가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계속해서 또 수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고 계십니다. 금요일 수익금도 200만 원 가량 또 쌓으면서 지금 누적 수익 리그에서도 2위, 지금 1,280만 원 가량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금요일 상황을 리뷰 한번 해볼까요?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 날 그냥 나스닥 자동 매매 돌리고 일찍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시그널 그때 그러니까 금요일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자동 매매 운영 3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한 9시 한 반 정도? 아니면 그 전? 네, 그 전 때, 시그널 한 3개, 4개 정도? 예, 아마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 그 3개 아마 수익 내고서 마감을 일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안 뒤져봐가지고 거래 내역을 어차피 자동 매매 굴렸던 거라서, 예, 일단은, 기억이 잘 좀 안 나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오늘은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대략적으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대회 시작해서 전 거래일 연속 수익 중인 거는 지금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리고 원래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명 대표님.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네. 2,000달러 넘어가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골드. 네. 예, 2,000달러 넘어가자마자 매도를 하겠다. 네.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올라갔거든요. 예. 네. 아침에 갭으로 올라갔는데 올라탔잖아요. 예. 매도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 못했어요. 봤어요, 거기는. 봤는데 너무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너무 위가 지금 사실상 한 번 2,000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 네. 지금 한 거래일 5거래일 전인가요? 예. 그래서 찍고 내려가고 다시 지금 재차 지금 일단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일단은 7시 시작했었을 때 올라갔을 때 좀 더 슈팅을 더 치고 일단 올라가겠다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윗자리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고민하다가 못 때렸어요. 못 때렸는데 보고 있으니까 내려가더라고요. 네. 내려가가지고. 혹시 저는 이제 금요일날 골드 올라오면 매도하겠다. 2,000달러 매도하겠다 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체결이 안 원래 됐었나 은도 보네요. 같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지금 계속 상승 추세 중이잖아요. 열려있는 자리고 완벽하게 상승 추세 중이라서, 보통 이럴 때 그냥 갑작스럽게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몇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매하는 경험상 보면
추세 방향이 역방향으로 일단 저항대에서 때리려면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추세 추종형으로 항상 매매를 해야 되고 역추세로 매매를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는 게 항상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상품 선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일단은 뭐 금방 바로 급상승을 주기 위해서 그 전에 일단은 눌림도 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불이든지 뭐 사실 지금 은이든지 뭐 지금 골드도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품 선물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쪽 가는 방향대로. 그래서 잘못해서 역추세에서 거래하다가는 진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안전하게 거래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고민은 되게 많이 하다가 정작 못 때린 거죠. 예, 못 때려서 자리는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2,000달러 넘어가면 때린다는 계속 얘기했는데 못 때렸어요. 그래서 뭐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제가 뭐 선택을 하고 한 거니까 뭐 놓친 거죠, 수익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뭐 장 열자마자 골드가 2,000달러 넘어서 2,009달러 선까지 찍고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아쉽게 좀 이런 부분 매도 놓치셨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상품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오늘은 지금 수익금이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애매해졌어요. 사실상 자동화 매수익은 얼마 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수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차피 나스닥 지금 만선 터치하고 밀렸고요. 골드는 사실 아침에 포인트 7시에서 2,100달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상황이고 어중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오일이 아까 방송하기 전에 40점 급등했죠. 40.23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오일을 또 거래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오일은 왜냐하면 오일은 너무 계속 박스장으로만 움직이니까 다들 다른 트레이더분들도 오일은 거래하기 별로 애매하고 좋지 않다. 다른 상품을 하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아까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매수해서 한번 좀 먹을까 하다가 굉장히 애매해서 그러니까 수익폭이 좀 커야 진입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올라가는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또 이거는 뭐 거의 한 뭐 20틱 이렇게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좀 애매해서 보다 보니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나마 오일 좀 더 상승을 해서 오일 한 40.70 정도까지는 상승을 좀 짧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도 하락을 했거든요. 유로 지금 오늘도 하락했는데 밑에 또 지지선이잖아요. 밑에 지금 이평선 지금 보이실 텐데 이평선 12평선이죠. 여기 지금 지지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로 같은 경우 여기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충분히 내려가서 지지를 일단 이 밑에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6550 550 그 라인에서까지 내려왔다가 지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냐 매수냐 또 좀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파운드까지도 봤는데 파운드도 봤거든요. 지금 파운드도 지금 보고 있는데 파운드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는 5일선 걸쳐 있거든요. 근데 밑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쭉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2970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5일 매수 좀 하면은 약간 수익 보는 거 밖에는 약간 들어갈 게 좀 없다. 뭐 이렇게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보고 계시는데, 유로도 일단은 오늘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지금 11선 자리를 좀 지켜주고는 있지만, 이 자리를 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1.165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트레이드 가기 좀 애매한 상황.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익을 크게 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5일로 조금이나마 40.70선까지 매수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는데 네. 해설위원님은 이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전략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박 대표님이 연속 수익을 계속 거두고는 있다는 부분.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사실상 연속 수익을 거둔다는 거, 매일매일 수익을 챙긴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같은 경우가 연속 수익을 좀 거두는데 좀 그렇게 최적화돼 특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원래 해외 선물 시즌 그 원에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37거래 연속 수익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록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지금 계속 유일하게 연속 수익 중이라서 또 이거를 또 좀 욕심이 생기나요, 연장을 갑자기? 좀 해볼까. 37일 넘겨서 좀 해보실 욕심이. 네. 이번 때도 한번 연속 그 전거래를 한번 수익 한번 찍어볼까, 도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하고 싶지만 굉장히 고민하다가 사실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을 다 놓쳤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항상 그 투자자분들의 트레이더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까운 마음에 무리하게 진입 포인트를 찾아요. 저걸 내가 먹었어야 되는 건데 못 먹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그 다음에 억지로 껴맞추거든요, 진입 포인트를. 저 수익을 놓쳤기 때문에. 꼭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애매하고 일단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은 진입 포지션이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가령 그 방향대로 가서 수익을 놓치더라도 항상 그렇게 습관이 되면 항상 때려맞지 않아요. 때려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하면은 항상 아까워해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게 어쩌다 가끔씩 들어가다 손실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놓치더라도 항상 자기가 뭔가 찜찜하고 애매한 포인트면은 좀 원칙에 좀 뭔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누적 수익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황금로봇 시스템으로 해서 그 매일같이 이제 수익 내고 계시는데 황금로봇 박노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가면 자동 매매 시스템 구경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진입 포지션 나오면 일단은 진입 포지션을 일단은 드리고요. 청산 라인 나오면 그다음에 시그널을 이제 톡에다가 계속 그 직원들이 찍어주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은 황금로봇 시스템 시그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일매일 수익이었는데 황금로봇 자동매매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동매매 돌려놨으면은 저 정도 손익은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노주 트레이더 잠시 후에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황금로봇 박노주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야신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락소리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야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렵게 또 통화가 됐는데 지금 방송 중이셨던 것 같아요. 나 괜찮아요. 뭐 같이 하죠, 뭐. 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요즘 트레이딩 상황은 좀 어떨까요? 요즘 트레이딩 상황이 뭐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뭐 있지만 뭐 재미있는 장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장세라는 게 스스로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략과 어떤 포인트만 잘 정하면 뭐 아무리 좋은 장세라고 돈 벌고 좋지 않은 장세 그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은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또 변동성 크고 어려운 장이지만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밌는 장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어떤 상품 보고 계세요?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 선물 S&P와 나스닥은 단기 상방을 봤었고요. 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 쪽 전략 드렸고
골드와 유로는 단기 매도 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럼 전 상품을 다 보고 계시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오늘 지금 뭐 지수 단기 반등, 오일도 단기 반등, 골드와 유로는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만큼 오늘은 좀 매도 쪽을 보고 계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골드 전략 한번 저희 확인해 볼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제가 일단 매도 쪽을 유심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 지나고 한 오후쯤에 제가 여기 1992 라인대에서부터 제가 매도 전략을 들여서 하단에 1981선까지 일단 단기로 지금 목표가는 왔고요. 그리고 반등 시 1987선과 1989선에 또 재매도 자리를 들여서 또 단기 하방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반등이 오더라도 어떤 요 윗선 199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저희는 다시 한번 매도 전략을 한번 들어갈 생각이고요. 지금 미장 개장이 지금 바로 막 시작해서 변동성에 일단 대응하면서 전략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반등 시에 재매도하는 전략 좀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해설위원님은 네. 또 이야기 나누시죠. 야신 트레이더님 매매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오늘 했잖아요, 오늘. 오늘 시작하셨나요? 계좌가 오늘 터졌어요. 네. 아. 그 영주권자 분이시라서. 네. 계좌 트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마 50불 정도 수익 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기존의 계좌로는 안 되고 이제 네. 새로 요 대회를 위해서 이제 그쵸. 계좌를 새로 개설을 하셔야 돼서 그 부분이 좀 힘드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박노희 대표 혼자 외롭게 매매했는데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이제. 다행히 같이 이제 그러면 매매하시니까. 이번 주는 좀 박빙의 승부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계좌를 제가 이번 대회, 예전 대회도 크게는 안 했지만, 이번 계좌는 어떤 금액보다는요, 한 계약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분들, 소액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레이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계시는데 무료로 이렇게 노란통 메신저나 이런 거 들어가려면 뭐라고 쳐야 됩니까? 야신 김동호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야신 김동호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함께 하실 수 있게 또 많이 좀 톡방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생매매 야신 김동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완생매매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완생매매는 아니고요. 완생전략. 그러니까 완생전략.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내자. 그리고 저의 기법은 야신 맥점 라인 기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국선, 해선 지금 손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장 개장하고 나서 재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신 트레이더, 야신 김동우 노란톡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위증시 개장 상황 같이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1.06%, 그리고 다우와 S&P는 0.5%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 상승입니다. 3,2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6% 오름세입니다. 11,017.25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37% 상승입니다. 40.4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로 FX입니다. 0.7% 하락세입니다. 1.171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도 좀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일라이릴리
도 좀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계속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단 본 정규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또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제. 네, 아주 좀 오늘 시장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주에 이제 상승 추세를 그대로 네. 나스닥이나 S&P가 이어가고 있는 시초가 출발이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개장하자마자 제가 아까 음봉야봉 퀴즈할 때 잠깐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보여드렸었는데 97 5.25에 지지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11,000을 뚫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양봉을 했잖아요. 근데 밀리면서 이게 97 5.25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그다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매매하고 싶네요. 하지만 말은 하기 쉽습니다. 실행이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골드랑 유로를 볼게요. 골드랑 유로를 보시면은 올 하루 내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달러 인덱스가 오늘 하루에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좀 기록하게 되면서 특히 유로화의 하락세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큰데 황문영 트레이더 분이 생각이 나요. 그냥 유로 계속 홀딩 하셨으면 공치로 안 가시고 그냥 좀 더 홀딩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보셨으면 아마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면서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트레이딩만 인생의 모든 게 아닙니다. 예,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요. 친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게 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회가 없다면 다음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골드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도 오늘 하루 종일 흘러내렸는데 이 부분 달러 인덱스가 올라와서 그랬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18시, 그 다음에 18시 15분, 그 다음에 18시 45분까지 오늘 6시 15분 45분이잖아요. 차이 좀 보시면 이게 6시 구간이거든요. 골드 6시 구간에 달러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잠깐 올랐어요. 이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드가 이제 달러가 급격히 올랐으니까 빨리 빠져나가. 골드 곧 떨어질 거야. 빨리 나가줘야 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으셨으면 폭락을 했겠죠. 근데 이때 떨어질 거다. 달러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골드가 반응하다가 골드가 곧 반응할 거다. 그럼 매도를 들어갔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이러한 전략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와 이 골드와 유로 관련한 전략을 반드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황근용어 트레이더니 얘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전에 해외 선물에서 이제 인생을 엿보시네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39.74를 제가 이게 지지라인인데 저도 여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늘하고 하면서 이게 쭉 올라왔는데 이번에 40달러 지지력은 다시 또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39.70 정도의 지지력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올 때 상당히 좀 내려오면은 이제 지지하는 매수세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바로바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개장 후의 시장 상황 한번 짚어드렸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54% 상승해서 26,57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46% 상승해서 3,28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현재 1% 넘는 상승세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역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애플의 주가가 10% 이상 폭등하면서 51주 신고가 경신한 채로 마무리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구글, 알파벳, 아마존 모두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가면서 기술주가 현재 상승 랠리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틱톡, 미국 본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4.49% 상승한 21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릴리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일라이릴리 역시 1.42%가량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19 부양책의 합의 여부라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실업수당 지원이 모두 만료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측에서 빨리 합의를 이뤄내야만이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현재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84%가 현재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포인트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 보내시고 이렇게 또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금 굳건하게 누적 스윙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약손실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원래 이 계좌에 변동성이 많아지면은 약간 그 위험 리스크가 생길 때이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유로를 매도를 보면서 매도를 들어갔다가 조금 성급하게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물렸다가 잘 빠져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사실은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네. 차이에 유로의 흐름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유로가 그닥 그날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도 훨씬 더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때의 이제 이게 누구나 다 심리가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못 챙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로인데 제가 그 1820 정도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아까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좀 하면서 네. 뭐 유로를 비롯한 엔, 뭐 골드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도 낮에 구리를 좀 했습니다. 구리를 했는데 이 9일 이전에 아침에 제가 실버를 먼저 매도로 살짝 들어갔다가 네. 뭐 나쁘지 않게 하고 들고 있기가 좀 싫더라고요. 오랫동안 들고 있는 네. 거 매도는 이제 제 기준에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나오고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괜찮았는데 반면에 제가 반대로 이 구리를 들어갔는데요. 이 구리가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대비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아침에 약간 손실이 났던 거를 또 잘 회복을 하고 이렇게 잘 처분을 했는데 이 밤에 골드가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매수 저 정도 이제 골드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빠진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를 매수를 들어가서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보니까 11시에 지표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많이 물린 것 같아요. 고민되네요. 근데 사실 그 황은영모 트레이더님이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좀 본인이 약간 좀 빠르다. 하루 정도 빠르다. 네네. 저 그거를 금요일 날 이후에 오늘 유럽 무너지는 거 보고 정말 보시는 눈은 근데 정확하다. 네, 그러니까 네. 좀 빠르시면서 정확한 눈을 좀 보고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 저를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늦게 따라가면 되나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방송 하나 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골드 자체가 지금 골드가 좀 빠르게 밀리고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골드는 네. 지금 뭐 낙찰 선물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우리가 지수라든가 뭐 유로라든가 골드 이런 쪽이 같이 다 상승을 합니다. 네, 같이 근데 갔었죠. 오늘은 네. 달러도 상승을 하고 지수도 상승을 하고 오히려 그 안전자산에 해당되고 있는 골드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저는 11시 지표가 맞물려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뭐 골드의 추세 자체가 우리 아까 보니까 누구죠? 우리 박노주님 네. 6,000불 얘기하셨었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한 6,000불 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까지 예상했었을 때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11시 정도의 지표 발표가 되기 전에 좀 미리 조금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골드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풀베팅을 하면 못 이겨요, 골드는.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지표 하나에 움직일 때만 60, 70틱씩도 움직이게 되는데 풀베팅이 되면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되고 풀베팅이 아니라면 오히려 지표 나왔었을 때 더 많이 빠져줬을 때 달러라는 거가 지금 뭐 무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아주 그렇게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금액의 폭이 적어버리면 돈의 힘에 의해서 말려버리죠, 심리가. 네, 맞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막 골드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다가 자기들 모르게 클릭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해외 선물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보는데 종목마다 움직이는 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11시에 지표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11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나 국채가 빠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들은 보통 골드나 국채는 거의 뭐 PMI라든가 제조업 지표 이런 쪽에 반대로 쏘고 또 다른 때는 뭐 안전자산의 효과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생각 11시에 나오는 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이들이 미리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그때를 정점으로 한 지표 나오고 한 10분 정도를 지켜본다면 네. 이거 더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이런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네. 크게 이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잠시 후에 또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함께 살펴보고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